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지고 이런 날에는 입맛도 없고 시원한 오이가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고 오이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 그리고 오이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이는 수분 공급, 피부 진정, 체온 조절 변비 예방, 피로 회복, 체중 관리 등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각광받고 피부에도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만 본다 하더라도 오이가 효능이 뛰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오이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천연 성분이 여러 종류 들어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성분들을 하나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로틴입니다. 카로틴은 암을 부르는 활성산소를 무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쿠쿠르비타신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가 오이를 먹을 때 쓴맛을 느끼게 하는 성분으로 이 성분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암세포와 만나면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고 심지어는 번식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포 자체가 사멸되어 암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또 대표적으로 오이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대장암, 전립선암,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서 혈압도 조절해주고 뇌졸중 및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오이에서 나오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이가 뼈까지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냥 수분만 가득해 보이는 오이가 뼈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건 믿어지지 않는데요. 사실 오이 안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K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뼈 성장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K가 부족해지면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 후 약 2년간 매일 비타민 K를 섭취한 여성이 섭취하지 않은 여성보다 골절 확률이 무려 50%나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뼈 건강을 위해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이를 먹어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억지로 오이를 많이 먹어야 되나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오이 딱 한 개만 먹으면 비타민 K 1일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너무나도 좋은 오이지만 오이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오이를 먹고 입안이나 목구멍이 가렵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나요. 또한 오이를 과다 섭취해버리면 소화불편, 가스,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오이를 먹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이와 궁합이 좋지 않은 상극인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오이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산화시키게 됩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오이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브산이 당근을 만나게 되면 디히드로 아스코르브산산화된 비타민C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하고 싶다면 당근과 같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산화된다고 해도 우리 몸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 조건대로라면 산화형 비타민C를 환원형 비타민C로 전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비타민은 소장에서의 흡수 방식이나 호르몬 합성 등에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생리 조건이라고 가정할 때 두 비타민C를 얼마든지 전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형태가 어떤 상태이든 섭취만 하면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음식의 궁합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게 작용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사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C는 농부가 수확할 때부터 끊임없이 산화되는데요. 이는 산소, 열, 습도 자체가 산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고 싶다면 반드시 당근을 기름에 볶으면 됩니다. 당근을 볶게 되면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열에 약해 쉽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또 당근 속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에 더 잘 흡수되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당근을 생으로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10%밖에 흡수되지 않지만 당근을 기름에 볶아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볶는 방법 외에도 당근과 오이에 식초를 첨가하면 아스코르비나제의 활성도를 떨어뜨려 비타민C의 산화를 막을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건강한 오이와 당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오이 요리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오이탕탕이입니다.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양념은 식초 3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소금 1작은술, 깨 1큰술 섞어 주시고요. 먼저 굵은 소금으로 오이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양끝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오이를 세로로 길게 자른 뒤 비닐팩에 넣고 밀대나 방망이로 두들깁니다. 부서진 오이를 통에 담은 뒤에 양념 재료를 모두 넣어 잘 버무려 줍니다. 먹어보면 아삭아삭하면서 자극적인 양념 맛이 아주 일품인 오이탕탕이입니다. 두 번째는 오이 달걀 볶음인데요. 오이를 얇게 반달 썰기해서 소금에 절이고 달걀은 잘 풀어줍니다. 식용유를 두른 팬에 달걀물을 다 부은 다음 스크램블을 만들어주고요. 얇게 썬 대파와 기름을 볶아 파기름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물기 짠 오이를 넣어 센 불에서 약 3분 정도 볶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크램블을 넣고 함께 볶은 뒤에 그릇에 담아 먹어봅니다. 어떠신가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오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해결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